온라인 매출액의 성장과 지속적인 브랜딩을 위한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는요, 큰 기업들에서 하는 꼭 대형, 아주 큰 팝업 스토어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은 대형 브랜드 팝업이 아닌 누구나 진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 내 상품에 엄청난 장기적인 트래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최고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1인 기업들도 오프라인으로 뛰어나오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그럼 온라인 시대, SNS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스토어가 왜 필요한 건지, 활용 방법과 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충분하게 진입을 해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의 현실적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1인으로 팝업 스토어 운영을 약 한 80차례, 90차례 이상을 전국 백화점 및 아울렛 그리고 임대 매장을 통해서 아동복을 좀 많이 했었고요. 여성복 위주 그리고 여성 자파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운영을 했었던 전자제품 및 식품 관련 등의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의 기획을 제가 직접 해서 역시 60회, 70회 이상을 진행을 했으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성수동의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팝업 스토어를 기획해서 현재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략 한 150차례 이상은 경력이 생겼네요. 현재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정말 힘듭니다. 브랜드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특히나 아동복 쪽이나 제가 했었던 거 식품이나 뭐 주방용품 이쪽은 정말 짐이 너무 많고 세팅하고 철수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획부터 현장을 세팅하고 철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사업이 중간에 엄청 힘들어지고 잠시 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더군다나 아무 직원도 안 쓰고 혼자서 브랜드를 키우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장 세팅이랑 철수를 전국적으로 다 다녔었어요. 조금 사업이 다시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오히려 안정이 된 후에 그제서야 지역별로 판매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혼자 모든 걸 다 할 때는 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현장 세팅 철수가 정말 힘들거든요. 보통 백화점이나 이 편집샵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운영 시간이 저녁에들 보통 끝나잖아요. 어두컴컴할 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세팅을 할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 현재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었던 그 브랜드가 철수를 다 해주면 보통 저녁 9시나 늦는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세팅을 시작하게 돼요. 큰 브랜드들처럼 대형 브랜드들처럼 사무실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인력까지 붙여서 현장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1인에서 5인 미만의 작은 브랜드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 뛰어야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든 시기에는 혼자 다 했어요. 해당 팝업 주최측 벤더사 MD분들이나 백화점 관리자분들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단기 팝업 며칠짜리도 다 잡아서 같은 날 밤에 부산 센텀 신세계에 가서 현장을 막 세팅하고 다시 새벽 3시쯤 대구로 갑니다. 현대백화점 세팅하고요. 아침에 다시 청주에 도착해서 청주시에 가면 충청점 유플렉스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세 곳 다 동일한 밤에 세팅을 진행한 후에 근처 목욕탕이나 작은 모텔에 가서 씻고 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전 10시 반에 오픈하고도 했죠. 물론 동시에 두세 곳 맞물릴 때는 지역마다 도와주실 직원분들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온라인 사업에 접목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효과를 충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팝업 스토어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만이 할 수 있을까요? 꼭 나의 브랜드가, 꼭 나의 상품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다면 경쟁력도 있고 팝업 스토어를 하는 이유가 더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 즉 위탁 판매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사입을 하던, 내가 다루는 상품들과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만 있다면 충분히 누구든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요. 아울렛에 아주 큰 광장 공간까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3, 4개, 4, 5개 브랜드를 모으고 나만의 상표만 만든다면 새로운 편집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브랜드들의 상품을 모아서 팔면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공간의 임대 비용이라든지 수수료의 문제 때문에 온라인 판매보다는 상품의 가격을 조금은 높은 판매가로 형성을 하다 보니 구매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친절하게 QR코드를 가리키며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당 링크에서 구입해 주시면 현장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대신에 양말까지 서비스로 드릴게요. 상품 받으시면 대신에 잊지 말고 리뷰 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판매 건수 올라갔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직접 얼굴을 보고 부탁을 하면서 리뷰도 등록될 확률이 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 매장이나 카페 대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쇼핑몰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사이트 링크로 매출을 돌리는 것이 좀 눈치도 보이고 계약서에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방법은 다 있고요. 그렇게 다들 합니다. 제가 운영했었던 방식들로는 크게 팝업 스토어의 방향성을 우선적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연히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브랜드를 알리고 이미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컨디션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의 어떤 재고의 목적이 있겠죠. 이처럼 앞을 좀 멀리 보고 꾸준한 브랜딩을 할 때의 방향과, 2번째로는요, 장사의 목적을 둔 방향이 있습니다. 상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 그냥 해당 기간 동안 팔아 순이익을 남기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처럼 말이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재고들을 사와서 리패키징을 한 뒤 순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아니야, 팝업 스토어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절대로 돈 못 벌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브랜드의 이력서 한 줄 쓰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앞을 보며 내가 브랜딩을 할 건지 진짜 장사를 치고 빠질 건지, 그만큼 싼 물건을 판다면요, 그리고 온라인의 광고 및 수수료 및 택배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성만 난 장사할 거야 라고 명확하다면 말이죠. 사실 저희가 이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리패키징을 통한 장사를 하면서 순이익을 남기고요, 저희 상품을 도매로 유통을 시켜 저희 상품을 팔아줄 소매 셀러들을 계속 초대를 해서 현장의 테이블에서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에 나오는 중국 상인에게 제가 위챗을 통해 알리고요, 국내 회사 대표님들 역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의 목적을 둔 팝업 스토어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향을 위주로 저는 팝업 스토어를 많이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단순하게 상품을 온라인상에 등록을 하고 초반 트래픽을 더해줄 목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프리마켓도 마찬가지겠고요. 상품 등록 후 카페나 지식인은 물론 블로그를 활용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밀고 싶은 상품을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서 링크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개씩만, 일주일에 하루에 10개씩만 현장 판매가 좀 되어도 주말에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온라인상의 판매 건수는 100회 이상이 찍히는 거죠. 리뷰도 물론 많이 달리겠고요. 저관여의 상품일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300건, 400건도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 업로드 초반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면서 팝업까지 한다면 온라인 상의 노출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면서 리뷰까지 더해 장기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계속 이슈가 되는 여의도의 더 현대서울 백화점에 슬램덩크나 디즈니 이러한 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현대서울도 하긴 마찬가지로 1인 작은 의류 브랜드들도 무신사나 W컨셉 같은데 플랫폼에 자기 브랜드 하나 입점해두고 팝업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참 많고 합니다. 바이어들이 많이 보러 오니까요. 그런 목적, 그런 방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의 제고, 그리고 장사, 그리고 온라인 초기에 빌드업,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팝업 스토어, 오프라인 행사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온라인상에서 홍보나 마케팅 등 판매 채널의 수수료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온라인이 고비용이 되는 것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비의 지출만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하게 어려운 시대는 맞죠. 매출 숫자는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가 내 주머니 속에 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쵸? 그런데 또 유튜브에서는 나는 광고 돌려서 매출 얼마 나왔어 하면은 또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고 광고 넣는 법을 또 찾고, 막상 그걸 찾아서 공부해서 광고를 돌려보면 나는 왜 안 나가? 나만 안 나가나? 합니다. 왜냐?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판매가까지 마진이 없이 올리고 광고까지 돌리고 하니 매출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야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매출 인증도 하고 강의도 팔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런 찐 실력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좋은 강의들도 많고 하지만요. 제 강의처럼 말이죠. 그래, 그 팝업 스토어 나도 한번은 해보고 싶네. 어떻게 하는 건데? 수수료가 그래서 얼마인데? 팝업 스토어 오픈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직접 임대 또는 대관 및 카페 같은 데 대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 및 쇼핑몰들에 직접 컨택을 하여서 오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벤더사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대표적인 벤더사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올렸었던 영상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받아보시면 업체의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며칠 또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단기 및 장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 대여 어플을 통해서도 어떤 장소를 대관을 해서 나의 상점을 꾸미고 각자들의 방향성에 따라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려 한 30에서 35% 정도고요. 관리자분들과 조금 친분이 생기면 수수료도 좀 낮춰줘서 계약을 좀 따내기도 합니다. 2일짜리 팝업부터 4일, 5일, 일주일 등 한 달, 두 달, 복도에 보이드 자리라고 하죠. 보이드 자리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매대로 진행하는 형태부터 인테리어나 집기 플레이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벤더사의 경우에는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이마트와 같이 대형 할인마트 또는 아울렛 및 쇼핑몰, 그리고 동대문 DDP와 같은 복합몰 등 다양한 공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벤더사들의 단체 오픈 채팅방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행사의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거나 계약서를 기반으로 행사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입점하는 브랜드 쪽에서는 임대료를 따로 지불을 하지 않고요.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행사장 측에서는 특정 매입 거래 방식의 형태인 거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해당하는 MD분들이 자세하게 세팅하는 것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줍니다. 팝업 스토어라는 말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상품 및 특정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를 하고 사라지는 매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고 구입을 직접 내가 하면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직군으로 많이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매대의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아울렛에 가면 왜 보통 있잖아요. 야외에 쭉 이렇게 매대들이 널려 있고 실내에서도 여러 행사하는 매대들이 많이 보이죠. 뿐만 아니라 매장 공간을 꾸며서 운영하여 여긴 정식으로 입점이 된 건지 잠깐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의 매장인 건지 구분도 안 가는 요즘입니다. 주부들도 남대문이나 동대문 또는 중국 사이트나 온라인 상에서 액세서리의 어떤 부자재들을 사서 수작업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입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꼭 프리미엄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상점을 홍보를 하는 용으로도 많이들 그렇게 대표님들께서 운영들을 하고 계시고요. 중국 상품 또는 단순한 사입을 통해 또는 타 기업의 상품들을 가지고 팝업 행사를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위탁 판매나 사입을 하던 해당 기업에는 내가 너네 상품 팝업 스토어에 가서 이번에 홍보 좀 하려는데 공급가 좀 조금 더 낮춰주면 안 돼? 수수료가 조금 비싸서 라고 하면 공급가뿐만이 아니라 외상으로도 진열 상품을 진열해주는 곳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2024년도 사업 방향의 계획을 이제 슬슬 잡아보실 때 팝업 스토어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소의 사전 답사 및 장소에 맞는 퍼포먼스 및 기획은 잘 구성해 봐야 되겠죠. 지금의 고객들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고객 경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브랜드의 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시회나 맛집뿐만이 아닌 팝업 스토어 역시 하나의 즐길거리로 데이트의 장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SNS나 마케팅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개인적인 팝업 스토어의 운영, 그렇지 못하다면 벤더사를 통한 협업,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재고를 원한다면 백화점이나 주요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를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 봉박스라는 남대문의 아동복 브랜드를 2년간 저는 잠깐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여성 잡화 및 의류 브랜드까지 전국 팝업 스토어를 많이도 뛰어다녔는데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번호가 바뀌지 않은 사무실로 아직도 전화가 계속해서 옵니다. 어디서 재구입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온라인 장사에 갇혀 데이터들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머리를 한번 환기를 시킨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또 한 번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온라인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목감기와 마른 기침에 어떤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 정말 오래 간다고 하네요. 저도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많이 놓쳤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팝업 스토어들 한번 잘 활용들 해보세요. 오늘도 저에게 하루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어보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